자, 오늘은 127페이지 농어촌 토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농지 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격농지 감면.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써요.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 소유주가 농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 그래서 여기 의의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주가 기본적으로 자경을 한 거죠. 자경. 자기가 경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옛날에 농지를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거지. 양도차익. 그죠? 이제 농민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농지 해가지고 번 돈보다는 나중에 땅값 올라가서 버는 돈도 괜찮다.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겠다. 어마한 제도죠. 어마무시한 제도. 옛날에는 진짜 어마무시했던 게 뭐냐면 감면세액에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감면세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정 기간, 이게 8년 이상이어야 돼요. 8년 이상. 8년 이상 스스로 자경했다라고 하면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세무서들도 이걸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주지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작용하지도 않고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제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의 양도차익에 100%를 감면해 준다. 근데 이제 과세 형평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아니, 우리처럼 땀 흘려서 번 사람은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진짜 얼마 되도 않는 거. 크게 번 돈을, 어?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부자란 말이야. 소 팔아가지고 말이야. 대학교 공부 시켰는데 애는 지금 뭐 대기업 다니는데 그 밑에 있는 공부 못했던 애들, 그렇죠?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짓던 애들 수십억 부자죠. 수십억 부자, 그렇죠? 본인 고향에서 그런 애들 없어요? 본인이 그 사람이에요? 본인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와 함께 한도를 두고 있다.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격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시골에 땅이 있다고 무조건 감면받는 건 아니에요. 농사 안 졌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돼. 비사업용 토지. 그럼 어떻게 돼? 중과세 대상이야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진 사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거주자여야 되고요. 비거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농민도 이민 갈 수 있죠. 그렇잖아. 내가 8년 이상 작용했다가 이민 가. 비거주가 됐어. 그런 이후에 2년 안에 처분하면 마치 우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국외로 나간 다음에 비거주자가 된 다음에 2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 비슷한 조건은 있어요. 제촌 요건. 제촌이라는 게 뭐야?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시골이라서 좀 그렇네. 내가 있는 땅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 농어촌에서 살아야 된다. 자경 기간이 있어요. 8년.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8년을 연속하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연속하여는 아니야. 연속하여가 아니야. 계속하여 이런 게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땅도 좀 쉬어야 된다고. 뭐 3년 정도 짓고 땅이 비옥해짐 떨어지면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하여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자경 기간에서 이따 이제 교재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내가 이어받을 수 있죠. 상속인이 합산하는 거야. 합산. 요건은 아버지도 농민이었어야죠. 그리고 뭐 아들이든 딸이든 농민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합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따가 보게 될 거고 대신에 상속인이 농사 그럼 나 감면 받아야 되겠다. 농사 2달 줘. 아니죠. 이게 자연의 법칙을 1년은 따라봐야지. 4계절은 따라봐야지. 그래서 상속인은 1년 이상 경작한 걸 요건으로 한다. 이게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건데 되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20년 동안 졌어도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 싫어요. 그러면 비농민이라도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졌으면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또 비과세 해주깁니다.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비과세 아니라. 그 밖에 이제 농지가 뭐고 직접 경작, 작용이 뭔지 그리고 감면한도 이런 내용들을 쭉 배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원 판례에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검색을 해서 대원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판례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그 많지 않은 개수 중에 그나마 개수를 확보하는 게 여기야.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에서 90%야. 80에서 90% 대박이죠. 근데 그 대원 판례 검색해보면 다 신불이야, 신불. 신불 들어봤나, 신불? 우리는 이제 신불이라고 해.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등법원까지는 이제 다 열심히 본 거야. 대법원에 한 줄 나와, 한 줄. 심리 불속행. 뭐냐? 볼 것도 없다. 개소리다. 그래서 그냥 볼 것도 없다. 우리가 뭐 판단할 게 없다. 네 말 맞다. 이게 심리 불속행이야.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제대로 됐는가 보는 게 대법원이란 이제 법률심이란 말이야. 법률적 판단할 것도 없다. 다 쓸데없는 얘기다. 심리 불속행. 여러분들 이제 판례들 보면 신불이 많다고, 신불이. 그래서 이제 저도 뽑을 때 기본적으로 대원 판례가 나와도 신불은 거의 다 안 가르쳐요. 신불은 기존에 있는 걸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100개 중에 1개 정도 신불 중요한 게 있고 나머지는 없어.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이제 실무에서 이제 대법원이 야, 이게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럼 조용히 끝내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이 조용히 끝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항소 포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자, anyway 거기 가보시면 나와 있죠. 농지의 양도 차익 역시 자본이득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작용한 농지에 대해서 저거 밑줄 그어볼까요? 농어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쌀 팔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돈 벌기 힘들다는 거지. 땅값으로 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땀 흘려서. 그렇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과세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감면 없이 그냥 다 알로 내는데 여기는 뭐 다 그냥 지나치게 혜택이 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혜택이 지나친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 특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한도도 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버지 친구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이제 뭐 형사지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오늘 갑자기 아우디 타고 날라와가지고 그렇죠? 수십억 부자 되고 옛날에는 양도세도 안 냈단 말이에요. 대박인 것이 그렇죠? 대상자 있죠, 대상자. 그래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단 거주자야 되게 거주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작용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작용이 연속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거주도 꼭 그래서 연속할 필요는 없는 거야.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작용한 자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 사실 청문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에서도. 우리 장관 후보님, 사모님 농지에 막 거주했다고 구라치시고 그랬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주자 요건이 있는데 작용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돼. 이 양도세를 감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를 요건으로 하니까 비영리 법인은 보지 않아요. 우리가 소득세법, 아니, 법인세법 다룰 때 거주자,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거주자하고 비슷하게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주자야 돼, 거주자.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령 작용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제외하는 거야. 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진짜 농민은 그럼 이민도 못 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 그래. 그래서 가서 2년 안에 팔아라. 그래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대원 판례가 나온 다음에 단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이게 고등법원 판례에 들어갔을 때만 법을 개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옛날 규정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감면에 대한 거. 제촌 요건 있죠. 제촌. 다음 페이지에 제촌은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 기간 동안 다음에 농지 소재지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농지가 있는 곳에 제촌해야 된다.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농지가 있는 곳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고향이 여주라고 그랬나? 여주? 여주는 군이에요, 시예요? 아, 영천 어디 있어? 영천. 영천 맞지? 영천. 넌 영주 말이 짧아. 영주 군이죠. 거긴 확실히 군이지 뭐 군. 그러면 농지가 여기에 있어. 농지가. 그러면 영주군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영주군에. 그쵸? 근데 이런 애도 있잖아. 영주군 옆에 어디서 살아. 근데 여기 사는 놈보다 오히려 더 가깝지. 농지 가서 응? 질 수 있잖아. 농사 질 수. 꼭 자기 집 앞에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안에 있으면 돼. 30km 꽤 멀죠. 하지만 시골은 금방 가지. 군산 이런 데 30km 금방 가죠. 한 20분이면 가지. 20분이면. 15분 정도? 또 말 짧아. 어쨌든 간에 15분 정도만 간다 이거지. 그런 시골에서 한 15분 그냥 가니까. 뭐 농민은 그러면 차 못 몰고 다니 30km? 경운기만 끌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또 주장을 한 거야. 저는 요 정도 사는데 30km가 영주군 경계선에서 30km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얘는 농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데 군에서 가장 가까운 건 30km고 이러면 50km, 60km 넘어가는 거야. 쟁점이 붙었던 거지. 다 닥쳐라.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길은 또 시골길은 꼬불거리지. 필요 없어. 직선거리로 30km 이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소재지가 도대체 어디냐? 동그라미 1, 2, 3번 있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 그 안에 지역. 여주시 이런 데도 그 농사 짓는 데 있죠? 농사 짓는 데. 쌀 유명하잖아. 그렇죠? 여주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기로 세수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 술 공장 많죠, 술. 아니다. 거기 아니야. 미안해. 이천이구나. 이천. 요즘은 뭐 그냥 세수 관점에서 뭐 그냥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위 동그라미 1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죠. 이제 자경 기간이 의미가 있죠. 자경. 내가 진짜 농사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옆에 써요. 계속하여 X. 계속하여는 아니야. 이게 공무원분들도 자꾸 계속하여 그렇게 하는데 계속하여는 아니야. 그 제목 밑에다 자경 기간 밑에다 계속하여 X.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로 내가 농사진 기간이야. 그 안에서 있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농사를 진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농사.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죠. 저도 사실 몰라. 농사를 진다는 건 뭐야? 농사. 농사를 진다는 건 농사의 업종을 생각해봐요. 노동집약적이라고. 농사는 노동집약적이야. 자본집약적이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긴 힘들지.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농사도 했고 저는 일도 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농사 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특히 이제 대법원에 오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선 누가 유지야. 사실 시골에서 유지인 사람들. 시골에서 출신이니까. 유지 누구야? 보통 동네 유지. 땅 많은 사람? 저는 천박한 발상들. 그냥 동네에서 한 목소리 그렇게 땅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 다른 직업 어떤 사람들이 많아? 시골에서. 대학가는데 선생님들 일단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법원 판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공무원이니까 돈이 있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땅 사는 거야 땅. 그분들이 자경농지 막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 두 번째 시골의 은행원들 있지. 농협, 축협. 이분들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나 농사 같이 졌다. 그죠?
그래서 이걸 법을 정비한 거야. 닥쳐라. 3,700만 원 이상 돈 벌고 있으면 너는 농사 졌다고 보기 힘들다. 일단 그 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작용 기간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 기간의 경우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 15년 했는데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그중에 5년이야. 그래 되는 거야. 10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예규나 판례 되게 많아.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볼까? 나는 사업해서 결손이 있어. 근로 1억인데 결손금이 1억이야. 제로지 제로. 그럼 작용되느냐? 그럼 취지에 비춰 생각해봐.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근로가 1억 있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종합소득 금액 기준 아니야. 사업 1억 손실 보는 애도 열심히 뛰었겠지 오히려. 1억 손실 내는 것도 뛰어야지 된다고. 뛰어야지. 쉬운 일이 아니야. 손실 내는 것도 뛰어야 되는 거야.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에서 어떻게 네가 다른 돈을 벌면서 이걸 할 수 있니?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소득 금액도 얘기해 보면 이런 거 많아. 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노동 집약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거는 동의해. 아, 부동산이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은 부동산이 있는데 왜 네가 농사 짓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다른 거 돈 번다고 이거 안 해? 그럼 나 한국 지금 관둬야지 뭐. 그렇지? 혹시 사람이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사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느낌은 아시겠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돈을 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기준은 우리 법은 3,700만 원 하고 있어요. 총급에. 그거 있으면 그에 빠진다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상속이 이제 제일 문제야. 요즘에는 이제 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상담이 많이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농민이셨다. 작용하셨다. 양도세 비감면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 자기가 상속을 받았잖아. 그렇죠? 자, 3년 안에 파시면 감면 받는다. 3년 안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대신에 당신이 농사 지면 상관없다. 그냥 3년도 필요 없다. 1년 이상 농사 지시면 관계없다. 아버지가 7년만 농사. 아버지가 선생님 하시다가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지는데 7년 짓다 돌아가셨다. 어떻게 1년 더 살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지. 그럼 네가 가서 농사 져라. 합산해준다. 8년. 그렇죠? 1년 이상만 4계절만 네가 뛰었으면 인정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린 거야. 그림.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야. 내가 그렸어. 근데 약간 조금 더 말을 더 이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피상속인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8년 이상. 8년 이상. 응? 그러다 상속인이 농민이야. 옆에다 써. 농민이라는 얘기는 경작했다는 얘기지. 경작. 법조문에 경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농민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두 개 합칠 필요도 없지. 아버지가 8년 이상 했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가면 되는 거야. 대신에 아들이 경작을 몇 년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1년 이상 할 필요도 없죠? 3년 이내 팔던지. 그렇죠? 뭐 어쨌든 양쪽 다 요건은 없죠. 비농민 3년 내에 매매하면 된다 이거지. 아이고 아버지가 8년 미만 농사 짓고 돌아가셨네. 그럼 아들 농민 경작하는 거지. 경작. 합산해 주는 거지. 합산 8년이면 된다. 근데 아버지가 7년 8개월 하시다 돌아가셨어. 4개월만 하면 안 되는 거야. 1년 이상 경작해야지. 4계절을 맛봐야 돼요. 아버지가 8년 미만이고 지가 비농민이야. 합산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적용 불가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로 한번 가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고 밑줄 1년 이상 경작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래서 말로 쓸 때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합산해 준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거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양도. 그러면 아버지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요즘 현실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버지 농사 짓고, 그쵸? 서울 올라왔잖아, 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대 땅을 팔라고 그런단 말이야.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냐? 감면 받을 수 있다 이거지.
어마어마한 제도죠. 그죠? 자, 농지가 이제 뭐냐 이거지. 농지. 자, 여러분 농지는 벼농사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과수원도 돼요. 과수원. 그래서 농지라는 게 벼농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지 나이 드신 분이 짓지 말라고 그래. 정부의 방침이야. 이제 영농 후계자들을 키워라. 이게 요즘에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 가면 맨 이게 노인분들밖에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대량화시키고 이래야지 우리 벼농사든 무슨 다른 농사든 좀 선진국화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개념을 가져보시면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해요. 근데 거기 경영 이양 직접 집을 보조금 말도 어렵지. 이게 농어촌 공사 뭐 이런 데 있어. 아니면 나이 어린 분들 있어. 그 사람들한테 땅을 넘기고 내가 농지에 대한 월세 같은 거 받는 형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토지를 한국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게 양도를 하잖아요. 내가 3년 이상만 경작했어도 요건 해주는 거야. 8년 안 돼도 내가 넘기는 거야. 3년만 이상 경작했으면 그런데 넘겨라. 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야. 실제 경작을 입증해야 돼. 그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료 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막 입증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웬만해서 안 돼. 영수증 남의 거 갈아 가져왔다. 주변 사람의 증언 뭐 이런 거 가져왔었거든요. 항공사진이 요즘 다 얘기해줘. 우리 집 옆에서 내 농사 졌다. 근데 이제 항공사진 날짜 찍어서 가보면 풀만 무성해. 모래만이야.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항공사진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을 포함한다. 농지하면 옆에 무슨 비료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포함해줘. 실제 경작에 사용한 과수원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수원 이런 게 제일 많지 실제 요즘엔. 과수원 땅, 과수원 옛날부터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과수원집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부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쨌든 양도일 현재 농지야 돼. 양도일 현재 그 밑줄. 양도일 현재 농지. 그러니까 8년 동안 뭐 작용했어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돼. 공부상, 공적 장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해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받을 수 없는 거야. 자, 오른쪽에 감면 배제. 자, 우리 농민들이 진짜 크게 한박 웃음이 언제 있습니까? 이 농지가 어디 개발된대. 그럼 한박 웃음이지. 뭐 몇십억 이상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감면 못 해주겠다는 생각이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주거 예정지 아니면 공장 지역 이런 데로 환지 예정이 될 수가 있어. 환지 예정. 예정 공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이런 날로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 또 농민들 수용 보상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머리띠 두르고 싸우고 거의 구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해야지 이제 돈이 올라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농지로서 판 거냐 아니면 뭘로 판 거냐. 진짜 개발될 땅으로 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런 예정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해. 3년. 3년이 지나서 팔면 이건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감면이 안 되는 감면. 아예 안 돼. 이해하셨어요? 요 안에 팔아야지 감면이 되는데 그 감면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 팔다, 요때 양도한다. 그러면 사실 내가 취득한 날이 이때 있었을 거냐. 취득한 날. 이날 전체로 본다라면 요때부터 여기까지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건데 실제 땅값은 언제부터 올랐어? 이때부터 폭등한 거지.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집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떻게든 뭐 조상 땅 찾아주기 뭐 그런 거 좀 받은 게 있는데 받아봐야 뭐야. 우리 집 반이 국어. 땅이 반이 국어가 뭐냐면 자연 호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재산세 날라와가지고 내가 불복하자고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불복하려고 했더니 잘못 부과했습니다. 바로 돌려주더라고. 국어는 나의 지금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땅값이 요즘 그렇게 많이 올라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동조차 없어요. 기준시가조차 변동 없는 땅. 휴전선 근방에 있는 땅이거든요. 휴전선. 고향에 가면은 나 어렸을 때 아주 다 아침에 가면은 이렇게 시골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막 6시에 일어나면 막 방송 들려. 우리 순영님의 장군님의 이런 얘기 계속 들려. 막 들려. 그러면 여기 또 한국도 우리 국군도 막 방송하고 이게 아침부터 전쟁 속에서 막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우리 막 들어갈 때 신분증 내고 들어가고 그랬었거든. 연천에 경기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만약 한 방만 터지면 대박 터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개발이익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감면 배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데 양도 차익은 이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면 양도 차익인데 결국 기준시가로 안 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시가의 비율대로 배제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기준시가를 보면 전체 양도시 기준시가가 있을 거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득시 기준시가가 있는데 감면 배제하는 금액이면 요 사이 기준시가를 넣으면 돼. 감면 되는 건 요 사이 기준시가, 배제하는 건 요 사이 기준시가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배제를 기준하면 배제되는 거 기준으로 하면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시가에서 양도시 예정일 공고일의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 되는 거죠. 공식은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고. 자, 여기 가보시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행정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시에 있어야 돼. 농지도 도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예전 신문에 보기에 서울에 농지가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 서울도.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요. 농지 나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서울에도 농지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망하는 바람에 저쪽 화곡동 쪽으로 이사 왔는데 자전거 타고 잠자리 잡으러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농지가 그렇게 많았어. 비닐하우스랑. 그때 그 땅을 다 사놨으면 진짜 대박인 거지. 그 땅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였냐면 놀라웠지. 그 땅이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망해서 그거 갔었는데 자전거 타고 잠자리 잡으러 가잖아. 그때 막 아파트가 짓고 있었어. 이쪽은 아파트 이제 지어지고 여기는 막 이렇게 개발 중이었어. 그게 목동 아파트야. 내가 진짜 나이가 이렇게 들었네. 어쨌든 그리고서는 저기 놀러 가면은 저기 쪽으로 가잖아. 한참 자고 애들하고 막 개구리 나오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무슨 물 지나가고 막 이런 데가 있었어. 그 땅이 지금 마곡이야, 마곡. 다 뭐야? 진짜 허 벌판이었던 거죠. 거기다 그냥 깃발 꽂고 땅 사놨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날이야. 서울에 다 있어, 서울에. 그래서 주거 지역 등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너는 개발이익으로 다 먹은 거다.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은 못한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양도세액 감면 배제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그거야. 이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중복되는 거야. 뭐 어느 날부터 배제해야 되냐 이거죠. 개발이익이 언제부터 생기는 거야. 소문 날 때부터 사실 개발이익이지 뭐. 근데 소문이 빠르게 확정된 날이지 이게 뭐. 둘 중 당연히 빠른 날이라고 보셔야죠. 이제 자기 노동력을 투입했냐 이거지. 직접 경작. 자, 별표 치시고 직접 경작. 요거는 말로 꼭 쓸 수 있어야 돼. 암기. 자, 내가 직접 경작해야 돼. 아까 작용 기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봤었던 거고요. 작용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 법조문에서 아예 비슷한 개념을 빼버린 게 3,700만 원 넘으면 그때는 작용 기간에서 아예 빼버리라고 했고, 요건 뭐냐면 내가 직접 경작했느냐 이거야. 내가 직접.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인부를 부릴 수는 있는 거야. 인부를 부릴 수는 있는 거야.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거주자가 그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시 종사, 상시. 이거는 인부를 부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상시 종사만 하면 인부를 아무리 많이 부려도 괜찮아. 인부를 부리는 거야, 인부를. 그래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써봐. 자기 책임 하에 농사 짓는 거야.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그래서 농작물 판 것도 자기 돈인 거죠. 인건비 지급한 거 있으면 돼. 동그라미 2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야? 누구랑 같이 짓는 거지, 같이. 근데 같이 짓다가 주장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농지를 증여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져주는 거야. 아버지가 짓는 거야. 자기가 자기 땅이 됐는데 거기서 질 수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주말에만 살짝 갔어. 그러면서 내가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져준 거죠. 아버지가. 그렇죠?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은 거지. 네 노동력을 투입해야 된다. 네 노동력. 그래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한다. 그래서 1또는 2인 거예요. 1은 내가 상시로 가서 종사했으면 되는 거야. 계속 아니 뭐 애들 인부 한 몇십 명 두고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저기 김씨 저기 뭐 이렇게 하라고 김씨 저기 풀이 많이 자라 뭐 깎아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 밑에는 아버지가 대신 져주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거주자 본인에 의한 경작이므로 대리 위탁 경작은 안 돼. 그럼 위탁 경작하고 위에 동그라미 1번 다른 거야. 내 책임하에 짓는 거고 위탁 경작은 뭐야? 땅 주고서 니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해하시겠죠? 이건 다른 거야. 그리고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아요. 뒤에 가족이 대표적인 경우지. 아버지가 져주고서는 지가 진 것처럼 막 하고 이런 거 막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엄마가 반찬해 줬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족이 경작해 준 거 포함하지 않는다. 자, 가면세 100% 대박. 근데 이제 한도가 있는 거야. 옛날에 한도 없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한도 있어. 그래서 연간 1억 원. 근데 농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해.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지. 옛날이 대박이었지 뭐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면 한도가 없었어. 30억 이런 것도 가면이야. 제로. 너무한 거잖아.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농민들 불쌍하다고 해주는 느낌인데 30억을 감면해준다. 내가 불쌍해지죠. 느낌이 어떤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내가 초라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감면 신청서 됩니다. 감면 신청서. 근데 필요적 요건은 아니야. 필요적 요건은 아니고요. 대신 농업법인에게 아까 3년 이상 경작하다 넘기면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야. 농업법인이 이어서 경작해줘야 돼. 그래서 사후관리도 거기 제목 사후관리 옆에 농업법인에다 밑줄. 농업법인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야. 농업법인이. 왜냐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농업법인에 넘겼는데 농업법인 바로 팔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자격농지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격농지 가면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접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특법을 얘기할 때 조문을 볼 때 접근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접근 가능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사용지, 어업용지, 자경산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이걸 어떻게 내? 지금 자격농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3-3번 가보겠습니다. 3-3번. 이제 그 밖에 양도세 감면. 우리나라에 이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대단히 많은데 첫 번째 농지 대토. 대토라는 말과 여기 대토 보상이라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농지 대토라는 건 내가 이 땅을 팔고 내 스스로 다른 땅을 사는 걸 대토라고 하는 거고요. 대토 보상은 뒤에서 나오게 되는 대토 보상은
내 스스로 보상금을 땅으로 아니 내가 돈을 받아서 다른 땅을 산 게 아니라 3번은 국가에서 그냥 새로운 땅을 준 거야. 땅값 대신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1번은 자기 의사결정에 의한 내용인 거죠. 자기 의사결정. 지금 130페이지에 3-3번에 보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결정. 근데 저기 뒤에 가보면 한참 뒤에 가보면 1-7번 그래서 140페이지 가보시면 대토 보상에 의한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있죠. 그럼 얘는 대토 보상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나의 양도세 양도 가액이 뭐라는 거야? 땅으로 받았다는 거지. 처음부터. 대토 보상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네 땅을 내가 수용하는데 대신 땅으로 주겠다. 이게 대토 보상이다. 그래서 조특법 문제는 제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문 제목.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들이 다 조문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워딩을 건드리지 않아. 그래서 요 말이 나왔을 때 대토 보상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혼자서 못 쓰지. 농지 대토. 그래가지고 130페이지를 열심히 쓰고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라도 쓰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소 잘 밝히고 다시 130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골에서 요 땅 대신에 저 땅 받은 거라서 새로 농사 지을 수 있잖아. 그게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에 필요에 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매도하고 그에 상환한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땅이 비옥하지 못하다는 거지. 내가 저 땅 하고 싶다. 저 땅. 그래서 새로 농사 짓는 거야.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요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근데 농사 짓는 건 어차피 수익률을 낸다고 치면 싼 땅에다가 농사 짓면 되지. 그 무슨 일인지 알겠지? 아니 내가 농지가 있는데 요 앞으로 길이 지나가. 사람들이 탐내. 그럼 비싸졌잖아. 거기다 농사 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팔고 저기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기는 길도 안 지나가고 그거 맹지 수준이야. 맹지라는 게 이제 차가 못 다니는 길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가지고 농사 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거 국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보면 그래서 대체취득에 농지 대체취득.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기존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을 실현된 이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한다.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졌지. 내가 보기엔 실현된 이득이지만 새로 농사 짓는 것의 연속이다. 자유로운 농지 대체를 보장하여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도이다. 그럼 조세특례 제한법 있잖아요. 이게 국회의원 입법 가잖아요. 국회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세법 발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개정. 다른 세법하고 게임이 안 돼. 다른 세법하고 게임이 안 되게 정말 많아. 이제 끝없이 나와. 끝없이. 한 1년에 몇 개 정도 법안이 발의되냐면 100개쯤 발의될 거야. 100개쯤. 의원들이. 근데 이 농지 이런 거 정말 많아. 농어촌 발전. 왜? 우리나라 표가 농촌이 훨씬 더 많아요. 1인 1표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잖아. 서울엔 30만을 한 명이 뽑지만 30만이 한 명 뽑지만 시골 가면은 10만 명이 한 명 뽑잖아 보통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이제 발전되는 법안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야. 조특법이 엄청 많아 실제. 국회의원들 많이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실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했잖아요. 노회찬 씨 전에 의원님 돌아가셔가지고 노회찬 의원님 보면은 세법 개정 발의한 그런 거 하나도 안 내. 진짜 내가 봤을 때 국가 발전을 위한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분식회계 한 놈들 법세 환급해 주지 마라. 그거 사실 그분이 있었던 곳이 그쪽 창원 쪽이잖아요. 그럼 그쪽은 조선소들 분식회계에서 오히려 돈 받아야지 상여금지고 그러는데 그걸 오히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내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제도가 되게 많아 되게. 자, 농지 소재지에 몇 년 이상 이번엔 거주해요. 대토는 계속 지을 거잖아. 그래서 8년 안 해도 돼. 4년.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용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란 말 이제 아시겠죠? 땅으로 대신하여 라는 뜻이야. 땅으로 대신하여. 근데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고 내 스스로 땅으로 다시 사는 경우가 있는 거지. 대토라는 거.
이해하셨죠? 땅이 바뀐다는 뜻이야. 대토는 토지가 바뀐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판 돈으로 내 스스로 다른 땅을 살 수도 있고, 요게 1-3은 요 뒤에 아까 140페이지에 있었던 건 땅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지. 땅으로 보상을. 그러니까 서로 내용은 다른 거야. 대토 보상은 내가 요 지역이 개발되니까 내 땅을 수용해가고 저 땅 가져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작용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100% 감면한다는 거지. 100%.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래는 뭐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특법을 배웠잖아. 이게 쉬프팅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 기존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그럼 사실은 뭐가 맞아? 과세 이혼 제도가 훨씬 더 맞지. 그래서 나중이라도 양도세 내게 해야 되는데 과감한 제도죠. 그냥 감면해 버린다는 거 지금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대토하면서 올라가는 땅을 계속 산 사람은 양도세를 진짜 안 내고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 써요. 과세 이혼 X, 과세 이혼 X. 과세 이혼이 아니야. 감면해 주는 거야. 되게 특이한 제도지. 그래서 130페이지 꽁표시 두 번째 거기 감면한다 있잖아. 거기 옆에다가 화살표지고 과세 이연 X 써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과세 이연 X 이렇게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만 여기 라고 있어. 이가 있고 여기 있어. 여기 끝에 보면 여기다 써줘. 과세 이연. 이해하시겠죠? 자, 요건이 있지, 요건. 그러면 이것도 지방 이전하고 똑같아. 어디 옮겨갈 땐 늘 똑같아. 먼저 양도하고 취득할 수도 있고, 먼저 다른 땅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위에 공표시는 선 양도 후 취득이고, 밑에 거는 선 취득 후 양도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먼저 양도하고 후 취득해.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거주자가 4년 이상 경작한 걸 신규 취득하고 제촌 작용을 했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어차피 8년이라는 건데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8년 작용 농지랑. 어차피 한 땅에서 8년 하고서는 팔았으면 감면되는데 땅을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이유로 감면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요거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합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 이거지. 그냥 제 개인적인 진짜 천박한 생각입니다.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뒤에 기간도 당연히 합쳐서 몇 년이 돼야 되는 거야. 8년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거기에 있는 거야.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경작 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 경작해야 돼. 그럼 대토 이렇게 감면을 한번 받은 다음에 곧바로 팔면 추징되겠지. 이거는 추징되는 거고. 신규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종전 농지 양도하고 신규 농지에서 제촌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거지. 근데 이사 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내가 오른 땅 팔고 좀 싼 땅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액 기준과 면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대토라고 해서 10만 헥타르 너무 크네. 100헥타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는 헥타르가 1헥타르야. 이건 무슨 대토가 아닌 거지. 그렇죠?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요건 중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면적의 3분의 2, 가액의 2분의 1. 그래서 면적 3분의 2 정도는 해야지 대토. 그렇죠? 대토라는 거. 왜냐면 사람이 이제 농사 지니까 힘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신 3분의 2. 2분의 1. 가액이 2분의 1. 당연히 가액이 더 적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면적은 더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 감면 배제, 이 역시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었겠지. 3년이고 지나가서 기권 한다는 게 그럼 저 대토로 갈게요. 자격농지 8년이고 감면 못 받으니까 대토 가서 감면 받을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는 것처럼 환지 되는 경우 이해하시겠죠? 개발이익은 배제할 때 3년 지난 건 대토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해도 감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3-1하고 다 연결되는 제도가 있어야지 구멍이 안 나는 거죠. 자, 3-4번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이거 뭐하고 느낌이 똑같아. 가업상속 공제하고 비슷한 거지. 영농 자녀. 그래서 영농 후계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후계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위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 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 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 감면해 준대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가압상소가 똑같이 10년 이내 합산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제해 주는 거죠. 나중에 뭐 정산하고 그러겠지. 대상 자산 농지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 관련된 거 다 돼. 초지도 돼. 초지. 아까 초지는 안 되거든. 앞에 어디서는 초지가 안 되냐면 자격농지 감면 있잖아요. 초지가 안 돼.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 초지는 그냥 풀 키우는 거야. 사람 먹는 땅이 아니야. 거기서 난 작물이 사람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사람 먹는 옥수수가 있고요. 가축이 먹는 옥수수가 있대. 그리고 연료 개발용 옥수수가 있고 막 다양하다고도만. 그래서 예전에 양도세 우리 신고 한번 해봤는데 모르고 했는데 이게 초지라는 거야. 과세공무원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건 사람 먹는 옥수수가 아니라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나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 먹는 것만 농지야 농지. 근데 초지 이런 건 풀나는 거야. 풀나는 거. 그냥 사람 먹는 사람 먹는 농작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료 같은 거 나오는 게 초지야 초지. 그래서 근데 여기 초지는 영농 후계자 이런 쪽도 되는 거야. 8년 자격 농지 감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실문 들어가면 농지가 뭔지 초지가 뭔지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어쨌든 그렇다. 산림지 축사용지 이런 거 다 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주거지역 개발지역의 등에 왜 소재하는 거다. 증여자는 그냥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자고요.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까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감면세액은 오유 100% 감면해 준대. 근데 나는 진짜 농민들을 생각하는 거냐 도대체. 왜냐면 거기 한도가 5년 합산 1억이야 1억. 야 가압상속은 500억까지 지금 뭐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고 막 있다군데 이건 고작 1억 해주고 이게 진정한 그거냐 이거지. 그렇죠?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취득시기 의제 있죠? 그래서 감면받은 경우에 가압상속 공제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맨 처음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가는 거지. 똑같겠지. 취득시기 의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자격농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나는 표현이 좀 그렇다. 이게 무슨 감면이야. 2월인 거지 2월. 감면은 그때 다 끝난 건데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야. 정확히 하면 비과세는 절대 아니지. 비과세는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면이 돼 앞으로 가서 다시 계산한다 이거죠. 사후관리.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다. 5년 이내에 그럼 다 추징한다 이거죠. 5년. 이게 양도세 2월 과세 조항을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 조항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넘기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격 농지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네, 농지 대토도 연결지어서 잘 생각해야 돼. 물음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중에 사후관리 농지 대토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영농 자녀 증여받은 건 좀 그렇죠. 왜냐면 가압상속 큰 게 있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자 이제 다음 134페이지 공익사업 지원 나있죠. 공익사업 지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좋은 일 하는 애들 법인세 좀 덜 걷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목만 보면 1-1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봤죠?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자.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장을 표준사업장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데들이 있고. 오른쪽에 가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있잖아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준비금 설정 비율이 50%란 말이야. 이자 배당은 100%지만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100% 두겠다. 이런 게 이제 법인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죠. 네, 다음 가봐. 크게 제목만 보는 거야 우선. 수업을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야. 이따 설명할 거니까. 기부장려금. 내가 이제 기부금 주고 나면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기부금. 아니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도 있고.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하면 자기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은 내가 그 세액공제 받을 것도 그 대상에게 줘라. 나는 진정 다 기부하고 싶다. 라는 게 기부장려금 제도야. 즉 내가 고아원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어.
그럼 나는 거기서 일부 세금을 돌려받는 거 아니야. 뭐 30%든 15% 돌려받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안 돌려받겠다. 포기하겠다. 여기다 줘라.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기부장려금. 이해하시겠죠? 쭉 넘어가 보세요. 또 공익사업 지원. 왜 이게 공익사업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 자금의 송금 산입 특례. 그렇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거지. 우리 정당 공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자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부금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기부금으로. 그래서 우리 좋은 뜻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 법인들은 대상이 아니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오세훈 씨 지금 이번에 나갔다 떨어지신 분 있잖아. 그 당대표 나갔다가 그분이 옛날에 이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말을 만들면서 개인들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거야. 한도도 두고 법인은 기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본인 부자라니까. 자, 오른쪽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많은 거야. 토지 보상 받은 경우. 그럼 토지 보상 받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나라에. 시골에 가면 아직도 많아요. 내 땅 개발하겠다는 거야. 토지 보상. 그래서 수용되고 돈을 받는 거야. 이거 좀 억울하잖아. 내 자기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니까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거지. 이게 옛날에는 100% 감면 시절도 있었어. 너무한 거지. 그쵸?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토보상. 이게 땅을 개발해야지 여러분들 재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주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공익사업편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토보상해주면 또 다른 지원 제도가 있다. 기타.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기타 세제죠. 뭐 그냥 한번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 저축.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좀 같아요. 우리사주조합. 이거 자세하게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그 다음에 쭉 가면 ISA 있어. 이건 뭐 그냥 보면 돼. 그냥 ISA. 제목 자주 보자고. 자, 기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노란우산공제 뭐 이런 거 있구나. 군인분들도 뭐 내일 장병 적립 뭐신가 뭐 만들었어. 군인들 월급이 올라간다더만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한 2년 후인가 3년 후 되면 병장 월급이 6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월급이. 그죠? 어쨌든 뭐 잘한 거죠. 뭐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는데 하이라이트 152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임대사업자 가면. 여러분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 제가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정확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제목이 많지. 3-1, 3-2, 3-3, 젠장 3-4, 3-5, 젠장 3-6, 3-7 여기까지야. 3-6까지야. 미쳐버리겠지. 걱정하지 마. 2개만 하면 돼. 2개만. 설명 다 할 건데 여러분들 2개에서는 무조건 나와. 나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오면 내 개인적으로 2개 아니면 그 2개 안에서 나오는 거야. 2개. 이따 정리할 거고 그 정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전에 아마 내가 최소한 미완료 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위완료까지 나가면 좋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